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AB인 직사각형에 이렇게 접었다는 거죠. 선분 AB가 AH 이렇게 오도록 반 접었다는 얘기예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리고 ADHI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문제죠. 근데 이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접으면 얘네들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정사각형이죠. 여기가 B면 여기도 이제 B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 남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빼기 B가 남죠. 그럼 여기는 이제 A 빼기 B가 되겠네요. 그럼 얘도 A 빼기 B가 될 테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남죠? 원래 이만큼이 왼쪽에 있는 세로 길이인 B죠. 네. 그 B에서 A 빼기 B를 빼는 거니까 B-A 플러스 B 그래서 2B-A가 될 겁니다. 여기가 2B-A. 그럼 이 사각형에 뭐가 나왔냐면 세로의 길이가 나왔죠. 이제 가로의 길이, 이 길이 맞춰주면 되는데 이 길이는 여기는 A 빼기 B라는 게에서 여기가 다시 정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시 2B-A인 거 이해되실까요? 네.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A 빼기 B라는 이쪽에 있는 길이에서 2B-A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가로 치고 그래서 A 빼기 B 마이너스 2B 플러스 A 그래서 2A-3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길이 2A-3B 세로 길이 여기 2B-A 분배 이렇게 하면 4A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B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3AB 동량 처리해보면 여기 이렇게 붙이면 7AB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6B제곱 이렇게 넓이가 나옵니다. 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나요? 들어보긴 하네요. 저 비슷한 단어는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인수분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를 1학년 때 들으셨어요. 저 앞에 한 글자 딱 붙이면 소인수분해예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랑 인수분해는 실제로 매우 밀접한 앞에 숫자부터 제 결국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는 이렇게 10이라는 소수가 있으면 자연수가 있으면 걔를 2 곱하기 2 곱하기 3 소수의 고배 형태로 변환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잘 안 나타내고 이제 같은 숫자의 곱일 때는 거듭제곱 표현하죠. 2의 제곱 곱하기 3 이걸 우리가 소인수분해라고 부르는데 소인수분해는 자연수를 소수들의 고배 형태로 바꾸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소수들의 고배 형태로 바꾼다. 그럼 그 소수만 빼면 어떤 다항식을 고배 형태로 변환해 주는 것 그게 소인수분해예요. 위에 이제 얘가 나와 있잖아요. 이건 반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인수분해 배우다 보니까 방향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쪽에 한번 써보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5 얘를 이렇게 분배하면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이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5x 이렇게 분배하면 3x 합치면 플러스 8x가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3, 5, 15가 나오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을 보통 뭐라 부르냐면 보통은 전개한다 라고 표현하죠. 풀어헤친다. 나열해서 풀어헤친다. 분배 법칙에 의하여 나열한다. 그런 표현이고 그때 쓰이는 공식이 이제 곱셈 공식이라는 거였죠. 그럼 반대로 이리 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전개되어 있는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고배 형태로 바꿔주는 이 과정을 이걸 인수분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개 혹은 곱셈 공식의 역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은 풀어헤치는 거라면 반대로 인수분해는 풀어헤쳐져 있는 항들을
이렇게 어떤 다항식의 고배 형태로 바꿔주는 이 구조를 보통 인수분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전개보다는 인수분해가 어려운 건 사실이겠죠. 그러면 전개는 그냥 이렇게 풀어헤치면 되거든. 분배법칙. 조금 귀찮긴 해도 하나씩 하나씩 항들을 곱해서 나열하고 남아있는 항들을 동류항 차례에서 묶어서 덧셈하다 보면 뭐 전개는 할 만한데 사실 우리가 이게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반대로 이게 없다고 쳐볼까요? 이렇게. 도대체 얘는 어떤 다항식들을 전개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사실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좀 귀찮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걸 없애고 이건 도대체 누구를 분배해서 나타난 항입니까? 분배하기 전인 고배 형태로 다시 바꾸시오. 그러면 이게 쉽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민을 막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나중에는 물론 좀 이따 배우겠지만 2차식이니까 아마 1차식과 1차식의 곱이 아닐까? 뭐 이런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럼 1차, 여기 x에 대한 1차, 여기 x에 대한 1차. 근데 개수를 맞출 필요는 없는 게 여기 개수가 지금 1인 상태이기 때문에 x와 x를 곱했거나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엔 여기는 이 배열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도대체 어떤 것들을 갖다 놔야 이 배열이 만들어지는지 이 끝에 있는 건 일단 곱이겠죠. 두 상수들의 곱이 나타난 것 되고 그럼 여기 어떤 숫자가 있을 테고 여기 어떤 숫자가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럼 1차 뒤에 상수가 붙을 테니까 그럼 이렇게 곱하면 세모 x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네모 x가 되고 걔네들을 더해서 동량 처리한 거니까 그 두 숫자 상수 두 개 세모와 네모를 더한 게 이게 8일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x 앞에 있는 개수. 그리고는 네모와 세모를 곱한 게 15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네모와 세모를 곱한 게 15고 네모와 세모를 더한 게 8인 숫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곱해서 15 더해서 8이 되는 숫자가 뭐 있을까 고민해보니 3과 8이 있더라. 3과 5가 있더라는 얘기죠. 네모가 3, 세모가 5 아니면 세모가 5, 세모가 3, 네모가 5 세모가 3, 네모가 5 뭐 이런 조합일 거라는 얘기지. 근데 어차피 둘 다 x이고 이쪽에 3, 5주나 5, 3주나 곱셈이라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뜻이죠. 그렇게 유추해서 이게 3호가 들어가면 적당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뒤에 또 다시 배우긴 할 텐데 일단 그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고배 형태로 바꿔준 걸 인수분해라고 부르며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인수분해 정의니까 앞으로 인수분해가 뭡니까? 그러면 전개되어 있는 한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고배 형태로 묶어주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한다라는 거고 모든 다항식에서 1과 자기 자신은 항상 그 다항식의 인수이다. 이건 교재마다 약간 다른데요. 1을 인수라고 표현하는 그런 교재도 있고 1은 생략하는 교재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고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다 인수다. 인수와 같은 말은 이제 약수죠. 같은 말인데 약수는 조금은 좁은 범위 숫자에서 주로 많이 쓰는 단어고 인수는 숫자 말고 이제 문자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보니까 좀 인수가 좀 더 포괄적으로 쓰이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약수다라는 표현이죠. 그럼 뭐 이런 느낌.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는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5의 곱이므로 따라서 이 주어져 있는 다항식의 인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인수는 1도 되고 1과 뭔가를 곱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그 무엇인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라는 자기 자신도 인수가 돼요. 혹은 이렇게 낮게 하나 x 플러스 3도 인수가 돼요. 아니면 x 플러스 5도 이렇게 인수가 돼요. 그러니까 약수는 이런 거잖아요. 6의 약수가 뭡니까? 그러면 2가 6의 약수입니까? 그러면 약수죠. 이유는 2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6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은 6의 약수입니까? 약수입니다. 3에다 뭔가를 곱하면 6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케이스도 1이 주어져 있는 다항식의 인수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1과 얘를 곱하면 2가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은 인수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x 플러스 3에다가 x 플러스를 곱하면 2가 만들어지니까. 각각 곱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때는
다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수예요. x 제곱,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을 때 주어져 있는 다항식의 인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x도 인수가 되고 x 플러스 1도 인수가 되고 x 마이너스 1도 인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x 제곱도 있잖아요. 그럼 x 제곱도 인수가 되고 혹은 x 하나랑 얘를 곱한 뭐 x 곱하기 x 플러스 1도 인수가 되고 아니면 x랑 얘를 곱한 x 곱하기 x 마이너스 1도 인수가 되고 아니면 x 두 번에다 얘 한 번 곱한 x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 x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 아니면 얘네들이 곱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되겠나요? 다 곱한 얘도 인수.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뭔가 곱해서 예력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다 인수가 된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가끔 보면 x제곱 플러스 x가 인수입니까? 이거 주어져 있는 다항식에 x제곱 플러스 x가 인수입니까? 그러면 인수가 맞습니다. 얘는 어디서 나온 거죠? 얘를 분배하면 얘가 나와요. 둘은 같은 다항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통은 이렇게 써도 되지만 가끔 이렇게 풀어에 쳐놓고 이게 인수입니까? 물어볼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얘를 전개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인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얘가 된다면 인수라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뭐 곱해야 얘가 되냐면 여기다 뭘 더 곱해야 되냐면 x 하나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게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를 곱하면 x가 두 번 x 제곱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인수를 고르는 방식은 뭔가 곱해서 쟤를 만들 수 있으면 다 인수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인수분의 항상 기본은 공통인수예요. 인수분의 항상 기본은 제일 처음에 다음 다항식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뒤에 인수분해 공식도 배우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인수분해하는 방식을 배우겠지만 제일 먼저는 모두 항마다 같이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거를 모든 항에 각 항에 모두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를 보통 우리는 공통인수라고 불러요. 공통인 인수, 공통인수.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 mx 플러스 my를 인수분해 하시고 보면 항이 두 개인데 두 개 항에 공통적으로 지금 m이 곱해져 있죠. 그럼 m을 바깥으로 뺄 수 있어요. 이유는 m이 왜 두 번 곱해져 있었냐면 분배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는 분배하기 전 과정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분배하면 전개 혹은 곱셈 공식이라고 했으니까 분배하기 전으로 돌리는 것, 곱의 개념을 돌리는 게 인수분해니까 m이 분배됐네? 그러면 m을 분배하지 말고 다시 분배하기 전으로 돌려주는 게 인수분해니까 이렇게 공통인수를 빼내서 m을 분배하면 이렇게 되도록. 이게 인수분해예요. 모든 항마다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를 찾는다. 그럼 여기도 4x제곱 마이너스 2xy제곱 다음은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두 개 항에 공통적으로 보면 4와 2는 둘 다 2의 배수이며 x 두 개, x 하나, y 제곱이니까 얘는 아마 공통인수 중에 숫자 2는 겹칠 테고 둘 다 x를 가졌기 때문에 x가 가장 많이 겹치는 횟수인 한 번을 빼내주고 나면 그 다음은 가로치고 공통인수는 분배되기 전이고 분배되기 전이라는 얘기는 가로 바깥에 그 공통인수를 빼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뭘 씁니까? 그러면 우리는 개념적으로는 이 항들을 2x로 나눠야 된다는 뜻이에요. 곱하기 전이니까. 그럼 여기는 2x로 나누게 되면 2x가 남고 얘를 2x로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y 제곱이 남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것만 있진 않아요. 이건 굉장히 쉬운 인수분해고 좀 더 복잡한 형태는 항이 아주 많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복잡한 건 이런 겁니다. 3x x 플러스 y 마이너스 2y x 플러스 y 이렇게 되면 이제 공통인수가 이런 단항이 아니고 이렇게 다항 자체가 공통인수가 돼요. x 플러스 y가 여기도 곱해져 있고 여기도 곱해져 있다는 뜻은 x 플러스 y라는 이 다항 자체가 분배됐었다는 뜻이죠. 분배하려면 가로가 필요하고 그 가로에 이거 x 플러스 y를 빼내면 3x가 남고 이 x 플러스 y 빼내면 마이너스 2y가 남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좀 더 어려우면 이런 것도 있어요. x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아직 이과에 안 배웠으니까 그냥 보여줄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가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공통인수를 찾아서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는데 보면 x는 공통인수가 아닐 것 같죠? x는 뒤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y-1이 있는데 여기는 1-y가 있죠? 빼기를 기준으로 앞뒤 순서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공통인수가 똑같은 모양이 아니잖아. 1 빼기 2랑 2 빼기 1은 다른 듯이.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항의 모양은 똑같은데 앞뒤 순서가 뺄셈을 기준으로 덧셈일 때는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데 뺄셈을 기준으로 앞뒤 순서가 다를 때는 이런 약간 조작이 필요해요. 그 조작 뭐냐면 쟤랑 똑같이 씁니다. y-1. 근데 이 앞에 뭐 붙이면 되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얘를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y랑 같은 거거든요.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x, y 마이너스 1 얘를 음수를 끄집어내고 플러스 넣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y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y 마이너스 1이 공통부분이 되니까 이제 y 마이너스 1을 빼내고 가로치고 x 한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y 마이너스 1 빠져나오면 x가 남죠. 근데 얘는 y 마이너스 1 빠져나오면 마이너스만 남나요? 그렇지, 1 남겠죠. 옆에 1이 생략돼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은 약간 어렵게밖에 설명 안 되는데 뒤 가면 이제 배우게 될 거라 이게 뭐냐면 완전 제곱식거리인 거거든요. 다만 만약 이런 구축이 돼 있다면 어떤 항의 제곱이 되고 뒤에 있는 어떤 항이 또 제곱이 되고 근데 앞에 있는 항을 보니까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세모 이런 꼴이 되면 이런 꼴이면 만약 이런 꼴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건 보나마나 A 네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꼴로 인수분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어떤 식의 제곱, 또 다른 식의 제곱의 덧셈인데 가운데 보니까 그 두 개 항을 곱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놓은 거 있죠. 그럼 얘는 네모 빼기 세모의 제곱일 것이다. 이유는 반대로 인수분해라는 건 그렇잖아요. 곱셈공식의 반대 과정이라고. 이거를 곱셈공식에서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대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곱셈공식, 인수분해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이게 좀 쉽게 잘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건 좀 쉬운 편이긴 한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얘를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라. x는 제곱이 돼 있고 4는 2의 제곱으로 본다면 앞에 있는 항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곱 밑에는 x랑 제곱 밑에는 2의 곱이고 이 앞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딱 곱하게 되면 정확히 마이너스 4x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구조예요. 네모제곱, 세모제곱 더한 다음에 네모와 세모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해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좀 전에 배웠던 네모 빼기 세모 차의 제곱식을 전개한 식이니까 얘는 제곱 밑에는 x랑 제곱 밑에 있는 2를 뺀 다음에 제곱한 식이구나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약간 짜맞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짜맞춰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쉬운데 이제 문제는 좀 복잡해지는 거죠. 뭐 9a 제곱 여기에는 쓰다 보면 마이너스 12ab 플러스 4b의 제곱 이거는 도대체 어떤 다항식을 전개한 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3a의 제곱 여기는 2b의 제곱 이번엔 플러스로 가볼까요? 그럼 가운데는 3a랑 2b를 곱해요. 근데 거기다 2를 곱해. 그럼 정확히 12ab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아까 말한 그 구조죠. 어떤 항을 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어떤 항과 다른 항의 곱 플러스 다른 항의 제곱 이 식은 제곱 밑에는 네모와 세모의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제곱 밑에는 3a랑 2b의 제곱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하면 매번 이제 저런 조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다른 방식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곱셈 공식을 떠올려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책 옆에다 좀 써놓을까요? 그는 책이 아마 없는 것 같으니까
뭘 쏘는시냐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일 때 이걸 써드린 이유가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거예요. 1.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 완전 제곱식이 뭡니까? 그러면 완전 제곱식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어떤 다항식의 제곱의 꼴일 때가 완전 제곱식이에요. 어떤 다항식의 제곱의 꼴. 혹은 이 다항식 앞에 어떤 숫자가, 이건 숫자입니다. 상수. 어떤 상수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x-y의 제곱 뭐 이런 거죠. 아니면 4 a 플러스 2b의 제곱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보통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이 얘는 결국은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다항식의 제곱이니까.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식은 어떠한 형태의 조건을 띄워야 됩니까?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 제곱의 개수 일단 1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게 1일 때 x 앞에 있는 개수 b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되면 이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이거 마무리 써놓으세요. 이 부분. 이런 거 있죠? x제곱 플러스 16x 이 뒤에 뭐가 와야 이 식이 완전 제곱 됩니까?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16, x 앞에 있는 개수 16의 반의 제곱이 네모값이 돼야 돼요. 그럼 2분의 16, 약분하면 8이죠? 8의 제곱 64. 네모가 64가 돼야 돼요. 그럼 이게 64가 되면 어떤 식으로 완전 제곱이 되냐면 이거는 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곱하기 8 플러스 8의 제곱 이런 꼴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정확히 완전 제곱식 꼴을 띄기 때문에 이게 x 플러스 8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느낌. 네모에 64가 왔어야 가능하다는 뜻이죠. 뭐 또 다른 예는 이건 좀 이따 하고 반대로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기 네모에 올 수 있는 숫자 뭘까요? 이게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한 네모에 올 수 있는 숫자. 이 위에 규칙 따라가면 돼요. 이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 네모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값이 상수 9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에요. 아니에요. 4분의 네모 제곱이 9. 그렇죠? 양면에 4를 곱하죠? 네모 제곱은 36. 네모는 얼마예요? 아니에요. 제곱근 배웠잖아요. 제곱해 36이 되는 숫자. 이 네모는 36의 제곱근이에요. 양수의 제곱근은 답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알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6 2개인 겁니다. 플러스로 오게 되면 이거는 x 플러스 3의 제곱의 형태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구하게 되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될 때 끝에 있는 숫자는 무조건 플러스가 오게 마련이거든요. 어떤 수를 제곱한 거니까 양이든 미든 다 제곱하면 플러스가 돼서 뒤는 플러스 오는데 앞에는 완전 제곱식을 그러니까 1차항 개수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특별하게 따로 뭐 정의 내리지 않는 이상은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못 봤어요. 없는 줄 알았네. 근데 이건 연습을 좀 이쪽과 가기 전에 이쪽을 먼저 연습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1, 2번. 네, 1, 2번 잠깐만 하고 계실래요? 다음 인수분해한 것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는데 아마 이 문제들은 공통인수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1번. 1번은 식을 잘 보면 일단 3과 9는 3의 배수들이고 여기 x제곱 x 아마 3x가 묶여 나올 것 같죠. 근데 책에 보면 그냥 3x가 아닌 그냥 3이 아닌 마이너스 3을 빼냈죠. 마이너스 3을 빼내면 이거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제곱이 남고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x가 남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긴 하죠. 근데 이건 인수분해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이 항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없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지만 공통 부분이 있으면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x를 같이 빼낼 수 있죠. 그럼 이건 x가 남고 마이너스 3이 남고 더 이상 공통인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인수분해를 하다 말았네요. 그래서 1번은 옳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2번 얘는 이제 b가 겹치죠. b를 빼내게 되면 2a가 남고 플러스 b 하나가 남는데 여기 또 1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잘못 계산한 것 같고 3번 a가 겹쳐 보이죠? a를 빼내요. 그러면 3a 제곱 남고 저 a를 빼내면 마이너스 5b가 남고 a를 빼낸다는 얘기는 a로 나누겠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칭이 남고 네. 이건 a를 빼냈으니까요. 네. 이건 잘 됐네요. 3번이 일단 맞는 답이고 하나 더 있답니다. 4번 8x제곱 y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18xy 제곱 일단 xy는 하나씩 다 겹쳐요. 여기도 xy가 있고 얘도 xy가 있고 얘도 xy가 있으니까 xy를 하나씩 빼면 되는데 숫자가 8, 4, 18은 다 2의 배수들이죠. 그래서 2xy로 빼내면 8을 2로 나누면 4가 남죠. x제곱 y에서 xy를 빼내면 x만 남아요. 여기는 2xy를 빼내면 마이너스 2가 남고 여기다 2xy를 빼내게 되면 마이너스 9xy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얘도 4번도 잘한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했던 그 부분인데 이 공통인수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 앞에 항이 x-y와 y-x는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a 가로 x-y 한 다음에 저기를 강제로 y-x 아닌 x-y로 바꾸면서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b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플러스 b가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공통 부분이 되고 이걸 묶어내는 거죠. 공통 부분 나오면 묶어내고 가로치고 남은 건 a 플러스 b. 이 친구 부호를 잘못 계산했네요.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이게 아까 극꼴이죠. 완전 제곱식.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을 인수분해하라는데 x제곱은 x의 제곱이고 36은 6의 제곱이고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제곱 밑에는 x 곱하기 제곱 밑에는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가 마이너스 12x가 돼서 딱 떨어지죠. 그럼 이 식은 꼴이 x-6의 제곱을 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실제로는 얘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이렇게 잘 안 쓰죠.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를 바꿨죠. 근데 똑같은 식이니까 이렇게 제곱식으로 처리한 겁니다.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두 개 다항식의 곱이니까 인수분해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9, 이건 어떻게 되냐면 9x제곱은 3x의 제곱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25y제곱은 5y의 제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랑 가보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2 곱하기 3x 곱하기 5y 하면 가운데 있는 30xy가 되느냐 했더니 딱 되더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합의 제곱식 3x 플러스 5y의 전체 제곱꼴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편이고, 여기는 이 부분은 4분의 1 x제곱은 2분의 1 x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죠. 4y 제곱은 2y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가운데는 이게 플러스니까요. 일단 플러스로 가고 2배 한 다음에 앞에 있는 항 2분의 1x 곱하기 뒤에 있는 항 2y 이렇게 약분하면 2xy가 딱 맞네요. 그럼 얘는 제곱 밑에는 2분의 1x와 2y의 합의 제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4번. 이거는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면, 굉장히 복잡한데 제곱식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세제곱도 있어요. 좀 이상하다고 봤더니 다 뭐가 겹치냐면 x, y가 모든 항만 다 겹칩니다. 그래서 4, 12, 9는 공통인수가 없는데 문자가 x, y가 다 겹치기 때문에 x, y를 한번 빼봐요. 그러면 4, x 하나, y 하나 빼면 이건 x 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12, x 하나, y 하나 빼면 x, y가 남고, 플러스 x, y 빼면 9y의 제곱 이렇게 남죠. 그런 다음에 안에 있는 항 3개가 완전 제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2x의 제곱, 3y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일단 마이너스 줘보고 한번 가보는 거죠. 2 곱하기 2x 곱하기 3y 가운데 맞는지 봐야 되는데 딱 맞네요. 그럼 이거는 얘랑 뺀 것의 제곱식, 그럼 앞에 x, y 붙여주고 2x에서 3y를 뺀 것의 제곱식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네. 완전 제곱식 만들기. 여기는 1번의 네모는 1창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상태로 1창 개수 마이너스 8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네모는 16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 숫자는 네모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게 상수항 25가 되어야 되고, 4분의 네모 제곱이 25가 되고, 따라서 네모 제곱은 100이 되고, 제곱해서 100이 되는 숫자니까 네모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12. 선생님 앞에 플러스면 플러스로 정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플러스는 한과 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부호가 뭐로 온다고 사실은 정해진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근데 얘는 좀 다른 게, 앞에 위에는 1번과 2번은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각각 1이기 때문에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입니다를 쓸 수 있지만 얘는 그게 아니죠. 물론 9를 바깥으로 빼내면 돼. 9를 이렇게 빼내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 다 9를 빼내게 되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이면 문제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꼴에서 우리가 익혀야 될 게 3x의 제곱, 그럼 얘는 2 곱하기 3x, 이게 일단 가운데가 덧셈인 거로 좀 정리된 거니까 이거는 2 곱하기 앞에 있는 3x 곱하기 뒤에는 뭐가 있겠죠? 걔를 곱해서 얘가 돼야 돼요. 12xy. 뭘 곱해야 되죠? 2를 곱해야 되죠. 근데 2만 곱해서는 12x가 오지 12xy가 안 오잖아요. 그럼 2y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뒤는 보나마나 요 뒤에 곱해져 있었던 2y의 제곱이 와야 되겠죠. 그럼 2y의 제곱이니까 얘가 4y 제곱이라 이쪽은 4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이제 그런 느낌. 2x의 제곱. 위랑 비슷하죠? 여기는 4분의 1.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럼 가운데는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곱. 인데 말한 대로 끝에 있는 상수항은 무조건 플러스가 오지만 가운데는 1창은 답이 2개라는 거죠. 플러스 올 수도 있고, 이건 곱해서 플러스인 거는 둘 다 플러스가 되지만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해도 플러스가 되거든요. 여기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부가 2개. 그럼 4x제곱, 4분의 1제곱. 여기는 뭐가 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약분하면 2x가 온다.
여기 네모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온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1창은 답이 2개다. 라는 걸. 어이구? 이게 뭐죠? 갑자기 루트가 나왔네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게지? 간단히 하라는데? 근데 보통 앞뒤의 소리가 배울 때 루트를 간단히 하려면 보통 루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어떤 식의 제곱이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제곱 루트 지워지고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 문자식들과 또 뒤에 있는 항들 이렇게 모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식이 좀 간단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루트가 있는 식을 간단히 하라는데 루트와 루트를 더할 수는 없어요. 루트 2와 루트 3은 더해서 루트 5가 되나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같은 루트가 아니면 동량처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 놔두는 게 정답이라고 배웠던 거죠. 그럼 루트와 루트를 더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간단히 하는 거지? 루트를 벗길 수 있는 방법 고민하는 뜻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혹시 안에 있는 게 완전 제곱인가? 이걸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얘가 얘는 x의 제곱이고 얘는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앞에 있는 x랑 뒤에 있는 16은 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묶인 식 아닐까 봤더니 딱 그렇게 묶여 있는 식이에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4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고 정리해보면 앞에 있는 루트는 x 플러스 4의 제곱식이 되고 뒤에 있는 루트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간단히 하는 거죠. 간단히 배운 대로 제곱 루트 없어지고 안에 있는 걸 갖다 쓰되 일단 물어봐야죠. 갖다 쓰긴 해놓고 너 양이냐 민이라고 물어봤더니 이 범위가 다 양수 범위죠. 양수에 4를 더해도 어차피 양수니까 얘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루트와 루트 앞에 덧셈이니까 덧셈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걸 쓰죠. 쓴 다음에 이제 물어봐야죠. 너 양이냐? 그랬더니 양이 아니래. 의미는 어떻게 하러 배웠냐면 바깥에 강제로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거 기억납니까? 이 전체 식을 이제 덧셈한 거니까 가로 한번 쳐주고 그럼 x 플러스 4 이걸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럼 xx 지워지고 8 이렇게 정답입니다. 일단 다음 뭐예요? 한번 해보는 거죠. 기억 디귿 해봅시다. 자, A에서 저 첫 번째 루트는 A 플러스 1의 제곱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뒤에 있는 일단 마이너스 붙이고 뒤에 있는 루트는 A 마이너스 3의 제곱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운 대로 이건 루트를 없애야 되죠? 근데 기억 조건에 보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답니다. 기억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일단 배운 대로 얘가 바깥으로 나오죠. 일단은 기억 조건에 맞게 제곱 루트 없어지고 A 플러스 1이 바깥으로 나와요. 근데 물어봐야 돼요. 너 양이니 민이 물어보는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에서 1을 더해봐야 어차피 이거는 음수겠죠.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백이 붙어있는 상태고 제곱 루트 지워지고 A 빼기 3을 바깥으로 빼요. 이게 물어봐야 돼. 근데 어차피 음수인데 다시 음수를 덧셈하게 되면 다시 음수가 되겠죠?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이렇게. 아이고.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부호도분 겹치면 이렇게 중괄호 쳐주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3 없어지고 답은 마이너스 4 기억 맞는 말 잘하셨네요. 니은 이 범위라면 일단 제곱 루트 없어지고 A 플러스 나와요. 이제 물어보죠? 이건 양이네요. 그죠?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빼기 붙이고 원래 있었던 거니까 제곱 루트 지워지고 A-3이 나와요. 근데 A는 지금 3보다 작기 때문에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음이 되죠.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요. 이렇게. 그럼 A 플러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얘는 2A 마이너스 2 맞네요. 님 맞는 거였어요. 디귿 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제곱 루트 없어지고 A 플러스 바깥으로 나왔고 뭐 어차피 양수죠.
놔두면 될 테고, 빼기 붙인 상태에서, 자, 원래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제곱루트 없어지고 안에 있는 a 빼기 3이 나와요. 근데 어차피 3이 a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이건 양수죠.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로쳤던 이유는 얘는 놔뒀는데 이 항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뒤에 있는 항 전체를 빼려면 괄호를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3 없어지고 4. 네, 잘했는데 니은 어디서 착각했어요? 그 3보다 작다는 걸 잘 여기. 못한 것 같아요. 여기. 제곱 마이너스 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근데 인수분해는 어차피 곱셈공식의 역과정이기 때문에 도대체 얘는 누굴 전개해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얘를 전개해서 나온 거겠죠. a 더하기 b, a 빼기 b 합차를 전개하게 되면 합과 차의 곱. 네. 얘를 분배하게 되면 되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가 나오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인수분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a, b로 기억하면 뒤에 또 문제 풀 때 헷갈리기 때문에 곱셈공식 외울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어떤 항 전체 제곱 빼기 또 다른 항 전체 제곱 이런 꼴이 되면 제곱 밑에 있는 네모와 제곱 밑에 있는 세모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것으로 이렇게 묶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런 거죠.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빼기 뒤에 있는 항의 제곱인데 이게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4가 제곱이 안 돼 있는데 마치 제곱이 돼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꼴이 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제곱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a만 제곱돼 있고 4가 안 되기 테니까 이렇게 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변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b는 뭐 가로칠 필요 없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근데 이 꼴이 된 거죠. 전체 항의 제곱 빼기 전체 항의 제곱. 그러면 계산은 가로 두 군데 나누어 쓰는 거예요. 누구를? 제곱 밑에는 2a와 b를 2a와 b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면 돼요. 근데 어디다 더하기 어디다 빼기 의미 없어요. 어차피 곱셈이 앞뒤 바뀌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뺀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이게 합차와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왔다 갔다 조금 정신없겠지만 네, 한번 해봅시다. 이쪽으로 다시.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이게 1번 아까랑 비슷하죠? 1번은 9a 제곱이 아닌 3a의 전체 제곱으로 봐야 되고 빼기 b의 제곱 이런 꼴로. 그럼 제곱만의 제곱이니까 합차로 제곱 밑에는 3a랑 b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것으로 계산한다. 괜찮습니까? 네, 2번. 2번은 근데 모양을 앞뒤를 바꿔놓는 게 나아요. 25y 제곱이 앞으로 오고 x 제곱이 음수 가지고 있으니까 뒤로 가고. 이런 모양이라면 이게 5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럼 제곱만의 제곱이니까 제곱 밑에는 5y랑 x를 한 번은 더해주고 이 순서대로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3번. 이거는 제곱만의 제곱의 꼴이 아닌 것 같은데요. 3a랑 마이너스 12a는 제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공통인수를 빼야 되는 거예요. 3a라는 공통인수를 뺍니다. 이게 3a로 나누게 되면 b제곱이 남고 얘는 3a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4c제곱이 이렇게 남는 거죠. 그리고 얘는 3a 한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2c의 제곱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제곱만의 제곱이니까 합차 가로 두 군데다 나누어 쓴다. 제곱 밑에는 b랑 2c를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괜찮죠? 네. 자 4번 4제곱인데? 나 4제곱 안 배웠는데? 4제곱은 제곱의 제곱으로 보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지수법칙상 4제곱이 되죠. 빼기 y 4제곱도 y 제곱의 제곱. 그럼 제곱 밑에는 x제곱과 제곱 밑에는 y제곱을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줍니다. 여기까지. 끝난 겁니까?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안 끝났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얘를 보니까 또 합차가 되죠. 이거는 x의 제곱, y의 제곱 이런 꼴이니까.
그럼 가로 두 군데 또 나눠 써야 돼요. 제곱 밑에는 x와 y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럼 더 이상 이제 인수분해 안 돼요. 더 이상은 네 이거는 당연히 안 되고 얘는 제곱식 2차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식을 분배했더니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여기는 할 수 있겠나요? 네, 좋아요. 그럼 여기는 연습 없이. 자, 그러면 다시 좀 정신없죠? 왔다 갔다. 얘네들이 이제 한꺼번에 갈 건데 여기가 사실은 중3 때 하는 인수분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인수분해법이 여기예요. 저런 걸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곱셈공식 할 때 그 합의 제곱식, 차의 제곱식, 그 다음 좀 전에 합차 말고 그 다음에 공식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는 사실 이렇게 뭐 분배할 때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나열하는 게 더 낫습니다 했던 그 공식 중에 이거예요. 근데 얘는 그때 설명할 때도 인수분해 할 때 이 방법이 쓰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 분배할 때는 그냥 귀찮으면 그냥 분배 직접 하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그런 거거든요. 얘를 분배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반대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데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데 항이 일단 3개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항이 3개예요. 근데 앞에 있는 건 x제곱인데 일단 앞에 1이 붙었죠. 앞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뒤에 있는 걸 보니까 어떤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으로 인수분해 돼 있는 꼴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곱셈공식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곱셈공식을 역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런 꼴을 인수분해하면 당연히 이런 꼴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럼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어차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x 뒤에 왜냐면 이거 x제곱이라 x 뒤에 있는 이 숫자 두 개를 찾으면 인수분해는 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끝에 있는 상수는 얘랑 얘랑 곱해서 나온 두 수의 곱이었던 거고 앞에 있는 얘는 이렇게 곱했었던 bx랑 이렇게 곱했던 ax를 동량 처리해서 덧셈하다 보니까 a 더하기 b, x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끝에 있는 상수는 두 수의 곱이고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는 두 수의 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결국 약간의 구구단과 덧셈 잘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에 있는 상수는 두 수의 곱이니까 이 숫자의 약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 뒤에는 상수의 약수 중에 두 수의 여기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두 수인데 두 수의 곱이 얘, 두 수의 합이 얘에 있는 걸 찾아요. 같은 부호일 때는 그러면 곱해서 끝에 있는 상수 더해서 여기서 1차 앞에 있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뭔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런 예를 들어 이런 문제 항이 3개짜리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8은 분명히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8은 분명히 x라는 다항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얘도 x라는 다항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텐데 뒤에는 숫자를 못 찾겠다는 얘기죠. 이 숫자들은 이렇게 곱해서 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8의 약수 중에 이게 음수란 얘기는 하나 어딘가에는 플러스가 있고 하나 어딘가는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개의 약수를 이렇게 어떤 숫자 두 개가 나올 텐데 걔네들 이렇게 분배하면 얘는 마이너스 몇 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몇 x라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다 보니까 숫자가 덧셈 되지 않고 뺄셈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8의 약수 중에 차이가 7 나는 두 숫자를 찾는 겁니다. 그럼 8의 약수를 쭉 배열하다 보니까 1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과 8, 2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와 4 이렇게 좀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합쳐서 플러스 7이 되는 숫자는 요 조합이라는 얘기죠.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아 그러면 여기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8을 줘봤더니 이게 딱 들어맞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8x 마이너스 x 플러스 7x.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얘는 곱해서 나오는 숫자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1, 두 수의 합이 플러스 7인 숫자를 적당히 찾아서 걔네들을 x 뒤에다가 가로 안에 x, 가로 안에 x 그 뒤에다가 그 숫자의 크기와 부호를 잘 갖다 놓으시면 인수분해가 정리되는 겁니다. 자, 연습 잠깐만 다른 걸로 연습. 뭐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이건 두 수의 곱이 6이고 얘는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5인 거죠. 그럼 두 수의 곱이 6이고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5인 숫자는 뭐뭐 있나요? 두 수를 그냥 A, B라고 합시다. 곱해서 6이 되는 숫자는 1과 6. 근데 반대 부호도 고민해야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 2와 3, 반대 부호.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선생님, 앞뒤 바뀐 거는요? 어차피 아까 말했지만, 여기 있는 가로와 여기 있는 가로는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뭐, 여기 1과 6의 순서가 바뀌는 거는 뭐 A가 1이냐, B가 6이냐, 아니면 A가 6이냐, B가 1이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요 정도로 봅시다. 그럼 곱해서 6이 되는 숫자 4종류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이 조합밖에 없죠. 죄송해요.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이 조합밖에 없죠. 그렇지? 그럼 이 숫자는 x 한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가 하나 붙고 그다음 x 한 다음에 이게 하나 붙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한 번만 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10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를 찾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여기가 2가 아니고 3. 네, 3으로 합시다. 그렇죠. 마이너스 5랑 플러스 2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음수가 붙었다는 뜻은 둘의 뭐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의 약수 중에 차이가 3 나는 숫자를 찾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큰 수의 음수를 주고 작은 수의 마이너스를 주고 플러스를 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식은 x하고 써질 텐데 이 부호를 그냥 갖다가 이렇게 갖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밑에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곱셈 공식 중에 맨 마지막에 전혀 쓸데없는 외우지도 마라. 그냥 분배해라. 라고 했던 그 문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결론 이런 걸 인수분해하라는 얘기거든요. 아까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바로 위에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끝에 것만 맞추면 되잖아요. 끝에 그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2,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건 앞에 3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가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같으면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야. x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야. 어딘가에는 이게 3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1, 여기 3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또 이 숫자 두 개가 단순히 더해서 곱해서 얘가 안 되는 게 1이 분배됐을 때와 3이 분배됐을 때는 숫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아주 간단치만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위에서 배웠던 방식과 아래에서 배우는 이 방식은 앞으로 계속 이런 패턴대로 이제 인수분해 갑니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건 아까처럼 단순하게 곱합으로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일단 뭐 하냐면 항이 3개짜리 맞죠? x가 2개 곱해질 텐데 x제곱이니까 그거를 옆으로 쓰지 말고 이해하기 편하게 위아래를 일단 써봐요. 여기 x와 여기 x가 곱해져서 x제곱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곱의 형태로. 근데 곱해서 x제곱만 되는 게 아니고 3x제곱이 돼야 되니까
어딘가에는 3이 하나 있어야 되고 어딘가에는 1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1, 3은 안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곱셈의 앞뒤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1x 곱하기 3x냐 3x 곱하기 1x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뒷거를 잘 맞춰야 돼요. 뒷거를 잘 맞춰되 2의 약수는 1, 2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얘는 소수라 그나마 다행이에요. 앞에 것도 곱을 위아래로 썼다면 뒷 것도 곱을 위아래로 한번 배열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배열할지는 뭐 1, 2로 쓸지 2, 1로 쓸지는 모르겠죠.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1, 2를 써봤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끝에 있는 부호가. 여기 플러스를 줘봤어요. 여기 마이너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합쳐서 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쳐서 제가 돼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합치란, 이거 3이 있는데 어떻게 합치라는 얘기죠? 이제부터 하는 방식은 밑에 있는 x는 위에 쪽에 있는 플러스 1에 곱해지고 위에 있는 3x는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1에 곱해져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x랑 플러스 1을 곱하면 플러스 x가 되고 3x랑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죠. 둘을 더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x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배열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배열? 그러면 부호가 잘못됐었나요? 위에 마이너스 1, 아래 플러스 2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x, 여기는 플러스 6x. 다시 안 나오죠.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1, 2의 배열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3과 곱해지는 배열이 안 맞기 때문에 위아래 바꿔봐요. 여기다 2 쓰고 여기다 1 써보는 겁니다. 그 여기다가 마이너스 주고 여기다 플러스를 줘봤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2x 이렇게 대각선 방향 곱하면 플러스 3x 둘을 더하면 플러스 x. 숫자는 맞는데 부호가 안 맞죠. 이럴 때는 이제 다 됐는데 부호가 안 맞는 거니까 얘네 둘을 서로 맞바꿔 써주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곱하면 3x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2x가 나왔는데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큰 쪽에다 마이너스 주고 작은 쪽에 플러스 줬어야 되니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인 게 맞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덧셈하다 보면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3x를 더하면 마이너스 x가 돼서 이게 딱 맞아요. 딱 맞으면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잘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인수분해 할 때는 곱의 형태로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곱할 때는 대각선으로 곱했지만 인수분해에서 답을 마무리할 때는 가로는 위아래로 쳐서 이렇게 하나 쓰셔야 되고요. 나머지 이렇게 하나 쳐서 또 나머지 하나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곱할 때는 대각선으로 곱하더니 또 가로를 묶을 때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쓰라는 얘기인데 이건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3x랑 곱해지는 숫자가 플러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3x 바로 옆에다 2를 썼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전개할 때 이렇게 곱해지지는 않잖아. 전개할 때는 앞에 있는 항을 뒤에다 분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3x가 실제로는 마이너스 1에 곱해지고 여기는 플러스 2는 x에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x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는 플러스 x에 이러다 보니까 곱할 때는 대각선이지만 묶을 때는 위아래를 묶어야 이제 이 조합대로 곱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아까 이런 것들이 좀 연습이 어떤 친구들은 이건 아까 말했지만 소수라 그나마 다행이죠. 이게 막 합성수야. 그럼 합성수라는 얘기는 약수가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이 조합을 짜는데도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뒤쪽에 그나마 플러스면 이게 플러스면 그래도 좀 나아요. 어쨌든 약수 두 개를 적당히 더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처럼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러면 부호도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해줘야 되지. 이게 플러스인데 이게 마이너스면 보나마나 둘 다 마이너스예요. 이게 플러스인데 얘도 플러스야. 그럼 지금 D는 보나마나 둘 다 플러스예요. 이건 부호가 정해졌기 때문에 숫자만 잘 맞추면 되는데 일단 뒤에 상수에 음수가 오게 되면 이게 부호도 골치 아파요. 그럼 위에 플러스일까? 아래 마이너스일까? 이걸 고민해서 숫자 크게 따져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유형이 여러 개라 똑같은 문제도 불구하고 이건 수학 실력과 관계없이 어떤 친구들은 눈에 이 조합이면 갑자기 어떤 약수가 순식간에 확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조합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빨리 판단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한참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왔다 갔다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느니까 너무 이걸 좀 빨리 하냐 늦게 하냐를 가지고 자기 실력을 평가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뭐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좋아지니까.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가끔 고등학생들 문제 풀 때 좀 복잡한 뭐 합성수인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막 섞여 있고 이러면 나도 한참 봐. 이게 뭐의 조합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과는 관계없이 숫자 조합이니까 누가 좀 더 빨리 봤냐 못 봤냐의 차이점이지 천천히 나이스 하다 보면 분명히 잘 됩니다. 그럼 앞에서 배웠던 이런 거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뭐 이런 것도 이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얘는 그나마 다행이죠. xx만 주면 되니까. 앞에 1이라 뭐 따로 숫자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럼 곱해서 6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 뭐 찾아도 되겠지만 배열해 보는 거죠. 2, 3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x 이 상태로 이렇게 묶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4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여기 a 하나 여기 a 하나 항이 3개짜리랑 앞에는 2개 곱 얘도 2개 곱 그럼 14 약수를 찾아서 5차 5가 되는 숫자 2개를 찾는 거죠. 이게 부가 다르다는 뜻은 이게 음수라는 얘기는 부가 다르니까 그럼 약수가 더해지는 게 아니고 뺄셈이 되거든요. 그럼 14 약수 중에 5차가 5인 숫자 7하고 2 근데 더해서 음수가 되려면 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는 게 적당해 보여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a 곱하면 마이너스 7a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검사하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더하면 마이너스 5a 맞아요. 그러면 묶을 때는 곱할 때는 대각선 가로로 묶을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묶어서 답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처음에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4a제곱 여기 9b제곱 가운데 묶어낼 때 마이너스 12ab 할 때 막 아까는 막 이랬었잖아요. 2a의 제곱이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앞에 있는 2a 곱하기 뒤에는 3b 플러스 3b의 제곱 맞냐 안 맞냐? 맞네. 맞으면 얘는 2a 플러스 3b의 마이너스 3b의 제곱입니다. 뭐 이렇게 갔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짜맞추지 않아도 이제 아까 좀 전에 배웠던 그 방법을 쓰면 돼요. 근데 대신 이제 조합을 볼 때 4는 합성수, 9도 합성수가 여러 가지 조합이 있겠지만 딱 봐도 제곱수잖아. 그런 걸 일단 먼저 의심해야 돼요. 딱 봐도 제곱수인데 혹시 이거 완전 제곱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1, 4 이런 거 두기 전에 일단 우선적으로 2 이렇게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여기 a제곱은 a 하나, a 하나. 여기는 3, 3, b 하나, b 하나 이렇게. 근데 이게 플러스면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그랬죠. 앞에 있는 부에 맞춰서 둘 다 마이너스면 되니까.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는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a 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a b 둘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12a b 딱 맞네요. 그럼 이 상태로 인수분해 됐다는 뜻이구나. 2a 마이너스 3b 2a 마이너스 3b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졌네? 제곱이구나.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런 방식으로 아까 본 짜맞추지 말고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 이쪽으로 뭐 이런 거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처음엔 어렵지 몇 번 하다 보면 에이 할만한데? 가 되는 거죠. 이거는 1번은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여기 x 여기 x 3, 4 플러스 둘 다 플러스 3x 4x 합치면 7x 딱 맞죠? 그러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2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 여기 x 여기 x 음수잖아요? 그때는 20의 약수 중에 차이가 1 나는 숫자를 찾아야 돼요. 4와 5가 적당하겠네요. 근데 이쪽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가 당연한 겁니다. 5x 마이너스 4x 플러스 1x 그럼 묶을 때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여기 x 여기 x 24 이것도 음수죠.
그러면 약수끼리 덧셈이 아니고 뺄셈 되는 거니까 24의 약수 중에 오차가 2인 숫자, 차이 2 나는 숫자는 4와 6. 근데 곱해서 음수, 더해서 음수가 되려면 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플러스 4x 합치면 딱 맞죠. 그러면 인수분해는 위에 거 하나 쓰고 이어서 아래 거 하나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 x, 여기 x, y제곱은 당연히 y가 따로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y제곱이 되니까. 그 다음에 72 플러스 70의 약수 중에 더해서 17이 되는 걸 찰 때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70의 약수 중에 더해서 17 되는 게 뭐였나요? 8과 9. 그렇죠. 괜찮죠. 그럼 마이너스 9xy, 마이너스 8xy 둘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7xy. 그럼 인수분해는 x-8y, x-9y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네.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여기는? 네. 이쪽 거 한번 해봅시다. 조금 이제 짜증나는 숫자들의 배열이죠. 1번 20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이건 보신 바와 같이 숫자들이 합성수잖아. 약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지는 않지, 약수가. 약수는 몇 개 있는데 그 배열을 짜다 보면 위, 아래, 앞뒤 순서 부호 바꿔서 이러다 보면 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적당한 이제 감을 잡아야죠. 안 되면 여러 개를 해봐야 되는데 뭐가 적당할까 보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7 정도 나올 거면 얘랑 크기가 너무 다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적당히 짜맞춰야 되죠. 일단은 비슷하게 4하고 5로 한번 가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3과 여기 어떨까 싶어요. 여기 x, 여기 x. 음수가 붙었죠? 여기도 음수가 붙었네요. 부호 서로 다른데 큰 쪽에 음수가 붙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15x, 8x. 큰 쪽에 음수, 작은 쪽에 플러스.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15x 플러스 8x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7x. 맞네요. 그럼 잘 된 거예요. 그럼 묶을 때는 위에 하나 묶어서 옆에 쓰시고 4x 마이너스 3 두 거 써야 되죠. 묶어서 쓰시고 5x 플러스 2.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해봤는데 안 나와. 약간 노가다요. 안 나오면 딴 걸 해야 돼요.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15x 제곱 플러스 11x 15x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12. 자, 해보시오. 그러면 일단 xx의 곱은 확실하고 뒤는 문자가 없으니까 숫자만 잘 짜맞추면 될 것 같아요. 11? 어떻게 하면 11이 될지. 근데 15와 1을 두개는 숫자가 15가 너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쪽이 좀 나오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한번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비슷한 숫자로 3과 5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12 약수 1, 12는 숫자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고 2, 6 한번 해보자면 18, 10 18과 10의 차이가 11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2와 6이 아닌 혹시 3과 4? 3과 4의 조합인가? 여기 3 주고 여기 4 줘보는 거예요. 반대로도 해보고. 근데 어쨌든 곱해서 음수 더해서 플러스면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큰 쪽에 곱해지는 숫자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를 줘보는 건 당연히 부호가 정해진 거니까. 해봤더니 얘가 플러스 20x 얘는 마이너스 9x 둘을 더하면 플러스 11x 맞았네요. 잘했네요. 그럼 이제 묶으면 됩니다. 위에 이렇게 묶어서 3x 플러스 4 아래 이렇게 묶어서 5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혹시 완전 제곱식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9가 3의 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혹시 완전 제곱식인가? 3x 3x 여기 2y 여기 2y. 근데 문제는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둘 다 마이너스이긴 한데 6xy 6xy 이게 안 나와요. 숫자는 딱 완전 제곱 앞뒤가 완전 제곱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제곱이 되진 않아요. 완전 제곱 형태가 되진 않아요. 그러면 다른 조합을 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x 3x 여기는 일단 써보고 이쪽을 한번 조합해 봅시다.
아까는 2로 봤는데 1, 4 뭐 이런 걸로 1, 4, 12, 3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뭐 부호를 어떻게 준다 하더라도 20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앞에가 3, 3이 아닌 다른 조합으로 가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9x, 여기 x. 여기는 4, 1이면 숫자가 너무 멀어지잖아요. 1, 4가 돼도 36이 되나, 36씩이나 나오고, 이게 4, 1이 돼도 합치면 13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닐 것 같고, 그럼 2로 가볼까요? 2y, 2y,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일단 둘 다 마이너스인 건 두고 확실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8x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y,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0xy. 만족스럽죠. 이으면 돼요. 이렇게 이어서 9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이런 문제 중에 간혹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생뚱맞게 6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6 이렇게 될 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친구들 아무 생각 없이 이걸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숫자가 꽤 크다 보니까 잘 안 맞춰져요. 근데 잘 보면 얘 1, 2, 3, 4번은 전부 다 안 그런 형태였는데 잘 보면 모든 숫자가 다 짝수죠. 그럼 다 2의 배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공통인수 2가 있으니까 괜히 숫자 큰 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그래도 2를 묶어내면 숫자가 좀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숫자를 작은 걸 계산해야 그나마 계산이 좀 더 편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까 한 것처럼 이거는 3x 여기 x 이쪽 조합 짜맞추면 되니까 여기 4 여기 2 그렇죠? 아닌가요?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x 2 묶고 3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이렇게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를 바깥으로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빼내면서 괜히 저런 거 못 보고 막 하다 보면 이거는 결국 이게 만약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2를 빼내서 숫자를 좀 떨어뜨려서 해야 된다는 걸 하면 내가 못 봤어. 공통인수를 못 봤어요. 그러면 좀 고생해야 됩니다. 숫자 많으니까 막 2x, 3x 한 다음에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숫자를 짜맞춰야 되려면 뭐 28인가? 아닌 것 같은데 16, 6이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 16? 이거 또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럼 4, 3가? 여기는 2, 여기는 얼마요? 8x, 12x 이게 맞나 봐. 둘 다 마이너스 묶었더니 2x 마이너스 4, 3x 마이너스 4 그래 봤더니 여기 공통인수가 있네. 공통인수 2가 있었구나. 뒤늦게 다 짝수였네. 그럼 처음부터 2를 빼냈으면 숫자가 작아져서 계산이 편했을 텐데 이런 멍청이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뒤늦게 2를 빼도 되죠. 이렇게 뒤늦게 2를 빼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식이 너무 불편해져서 숫자 크면 아무래도 조합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저런 공통인수가 있는지 항상 좀 신경 쓰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위에 있는 거 좀 개수가 많으니까 밑에는 2개 10번, 11번 요거 2개 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x-1이 다음 다항식의 인수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을 읽으면 이런 거죠. 어차피 인수란 뜻은 주어져 있는 다항식이 x-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은 이걸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식을 쓰면 4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9가 어떤 다항식과 어떤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x-1이라는 뜻이죠. 그럼 나머지 인수는 1차와 2차를 곱해야 2차가 되는 거 1차와 1차를 곱해야 2차가 되는 거니까 여긴 당연히 x에 대한 1차가 올 텐데 이걸 분배해서 4x제곱이 되려면 이 앞에 개수에 4가 붙어야 되는 거 이해될까요? 그 다음 여기는 상수와 여기는 상수를 곱해서 플러스 9가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9가 와야 되는 것 이해 괜찮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1차항 개수를 맞추려면 분배하면 돼요. 이렇게 분배해서 마이너스 9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4x.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3x. 따라서 1차 계수인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3인 거니까 a 값은 1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이걸 배열할 때 숫자가 여기는 상수가 너무나도 2차항이나 상수항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배열이 너무 딱 들어맞게 짜맞춰 줄 수 있는데 가끔은 여기가 안 나오고 여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분배가 상수항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로 분배하다 보면 문자가 배열되면서 좀 복잡하게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자 이렇게 봅시다. 이거는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미리 배워도 나쁘진 않아요. 4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9. 이 식은 x-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은 x-1과 또 뭔가의 곱이겠죠. 이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식을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이 식에 지금 이 식이 등호가 있는 식이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등호가 있는 등식은 크게 몇 종류로 나오는다고 배웠나요? 중1 때 배운 거예요. 등식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 그 미지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바뀌는 방정식과 그 미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인 항등식. 두 개가 있다고 배웠죠. 근데 방정식은 x의 값이 어떤 특정 값으로 정해져 있죠. 아무나 막 대입하면 안 돼요. 어떤 값만 집어넣어야 참이 되고 그 값이 아닌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통 우리가 해라고 부르죠. 방정식은 그 또 특정 값, 그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특정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항등식은 해가 x의 값이 무수히 많죠. 항상 성립하니까. 항상 x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늘 참이니까. 그럼 이것도 등호에 있는 등식이잖아요? 그럼 주어되는 이 등식은 방정식일까요? 항등식일까요? 이거는 항등식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6은 2 곱하기 3이죠. 이건 항등식이에요. 약간 느낌이. 둘이 완벽히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을 곱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곱을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 같은 케이스는 등식 중에도 기본적으로 방정식이 아닌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좌우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표기법을 이렇게 나열했느냐 아니면 곱으로 표현했느냐의 차이점이지 두 식은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항등식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등식 성질을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항등식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항상 성립해요. 그죠? 항등식은 원래 그런 거죠. 뭐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늘 참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봐요. 엥? 갑자기? 왜 1? 1을 대입해보면 1 대입하죠? 4.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9는 얘가 0이 됩니다. 그럼 0이 되면 뒤에 뭐가 곱해져 있던 간에 우변은 0이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13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나열해서 배열해도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다항식을 그냥 줄여서 fx로 합시다. 이거를 fx가 x-k를 인수로 갖는다 라는 문장이 나오면 이 x-k가 0이 되는 x값인 k를 여기다 대입한 x는 k를 fx에 대입한 fk가 0이 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써도 돼요. 이렇게만. fk가 0이 된다. 이건 좀 써놓을까요? 어디 빈 공간에? 또 기억해야 됩니다. 전개하면 저거. 인수분해하면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적당히 조합을 짜맞춰서 푸는 그런 것도 어떨 때는 필요한데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것도 원래대로 해보면 좀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나누어 떨어질 때 근데 이거는 근데 인수가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위에랑 아래랑 차이가 뭐냐면 위에 있는 거는 뭘까요? x라는 한 문자에 대한 식이다 보니까 x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기 편한데 이거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넣기 애매하죠. 이거 0 되는 값 찾으려면 문자를 복잡하게 대입해야 돼요. 2x는 마이너스 3y 따라서 x 마이너스 2분의 3y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까 말했지만 그런 거 풀이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이 방법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10x 제곱은 2x 플러스 3y와 어떤 식의 곱일 겁니다 라는 거죠. 근데 너무 뻔하게 얘는 5x일 수밖에 없어요. 분배해서 10x 제곱이 돼야 되니까. 뻔하게 d는 마이너스 4y일 수밖에 없어요. 분배해서 마이너스 12y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 있는 걸 찾아내면 이제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은 이 방식대로 기억하시고 아까 방식은 아까 방식대로 기억하시고 꼭 보면 단원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뭘 잘못 봐. 왜 매번 잘못 보지 이해 못하지만 항상 뭐 잘못 봐서 뭐 틀리고 뭐.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인수란 누구죠? 시하라는 친구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다항식에서 x개수를 잘못 보고 이렇게 인수분해 했답니다. 어쨌든 시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송이라는 친구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얘는 뭘 잘못 보고? 상수항을 잘못 보고 어쨌든 얘는 잘못 보긴 했지만 그 식을 토대로 인수분해하면 잘못 본 식을 토대로 인수분해하면 각각 이렇게 된 거니까 도대체 얘네들은 어떤 식을 어떻게 잘못 봤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이걸 분배하면 되겠죠. 분배하면 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6x 분배하면 플러스 2x 합치면 마이너스 4x 곱하면 마이너스 12 얘는 이렇게 곱하면 x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x 플러스 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자, 이 친구 뭐 했다고요? 위에는 시하는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 중에 뭘 잘못 보고?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그럼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밑에는 재송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그럼 이게 원래는 원식은 이게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조합을 묶어보니까 잘 본 것만큼 골랐으면 되지 않을까요? 잘 본 것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이게 원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하는 1차원을 잘못 봤죠? 그럼 상수항 얘기는 없다는 얘기는 상수항은 잘 봤다는 얘기예요. 상수항까지 잘못 봤으면 문제에서 x 개수를 잘못 보고 상수항도 잘못 봤습니다. 뭐 이렇게 썼겠지만 x 개수를 찍었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나머지 크게 문제 없는 거 하는 걸 모아봤더니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식의 시하는 원래는 플러스 x인데 마이너스 4x로 밑에는 재송이는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6으로 잘못 봤다는 뜻이에요. 그럼 처음 2차식을 바르게 인수분해 하시오. 그럼 이걸 이제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여기 x, 여기 x.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다른 부호 마이너스 그럼 둘의 부호는 서로 다르고 약수끼리 빼서 1 되는 숫자 4와 3.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거라는 얘기죠. 이것도 할만하죠? 네. 자, 계산 강화 문제, 뭐 집에서 열심히 계산 강화를 한번 해보시고, 응용입니다. 응용. 공통부분이 있는 인수분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공통부분이 있으면 보통은 한 문자로 치환해서 푼다라고 되는데, 이 얘기처럼. 다음은 인수분해 하시오. 원래대로 해보면 이거 다 분배해야 돼요. 그리고 분배해서 6x제곱 플러스 12xy 플러스 6y제곱에 저거 분배하면 플러스 7x 플러스 7y 마이너스 3 이거를 인수분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중학교 교과에서 항이 5개 이상짜리 인수분해는 안 배워요. 보통 항 4개 정도까지는 배우는데 이렇게 항이 많은 거는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다시 고등학교 1학년 인수분해법에 이게 있어요.
그럼 저건 분배도 우리가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인수분해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문제 좀 이상한데? 라고 봤더니 여기 왜 똑같지? 근데 그게 눈에 보인 거예요. 저거 왜 똑같지? 앞쪽에서의 복잡한 식을 간단히 한 문자로 바꾸는 행동을 뭐라고 배웠죠? 치환이라는 단어 배웠죠. 그죠? 치환. 치환해 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치환해 볼까? 그럼 6a 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3. 이랬더니 아까보다 훨씬 단순하며 인수분해도 좀 쉬워 보이네요. 그럼 여기 2a, 여기 3a라고 두고 이쪽에 3 숫자 맞춰야 되니까요. 어떻게 줘야 될까요? 이거는? 여기 3, 여기 이렇게 두면 되지 않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9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 합치면 딱 맞죠.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2a 플러스 3, 3a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답은 아니잖아요. 문제 어디에도 지금 a가 있질 않잖아요. 내가 좀 복잡한 식을 간단히 바꾼 치환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려놔야 돼요. 이 a 자리 대신에 x 플러스 y 플러스 3 3a 자리 대신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이렇게 완성된 식은 2x 플러스 2y 플러스 3 하나 그 다음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이 식은 알고 보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약간의 치환을 통해서 공통부분 나오면 치환을 이용한다라는 부분이고, 자,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 자, 항 4개짜리 인수분해는 여기 좀 잘 정리해놨죠? 잘 정리. 중학교 인수분해 공통교과 중에 그나마 항이 제일 많은 거는 항이 4개짜리예요. 항이 2개짜리, 항이 3개짜리, 항이 4개짜리를 보통 중학교 때 다루게 되는데 항 2개짜리는 비교적 쉬운 편이고 공통인수로 묶거나 아니면 항이 2개인데 제곱만의 제곱, 합차례 인수분해하거나 항이 3개짜리는 좀 전에 우리가 연습한 것처럼 앞뒤에 곱으로 대각선 곱해서 가운데 거 만들고 그런 조합을 하면 되는데 항이 4개짜리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되는데 항 4개짜리 인수분해는 여기 나와 있죠. 1번, 2번 보면 1번부터 먼저 하고 2번을 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 4개짜리 중에는 2번을 먼저 보는 게 더 빨라요. 2번을 보고 2번이 아니네? 그럼 무조건 1번이거든요. 그럼 2번이 뭐냐면 항이 4개인데 그 항 4개 중에 제곱항이 3개인 거예요. 옆에다가 잠깐 써놓으세요. 항이 4개인데 제곱항이 3개가 있는 겁니다. 그 케이스는 밑에 있는 2번이에요. 근데 제곱항이 3개 아니네? 제곱항이 3개면 2번이고 제곱항이 3개 아니면 1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제곱항이 쭉 내려오다가 보니까 3개야. 그게 맞아. 그러면 2번 풀이로 하는 거고 3개가 아니야. 그러면 1번 풀이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는 이제 얘 같은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1 얘는 제곱항이 3개예요. 이게 왜 3개입니까? x제곱, y제곱 이건 제곱항 아닌데요? 아니죠. 1은 제곱항 아니지 않나요? 아니에요. 1은 위에다 제곱 붙이면 돼요.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럼 결국은 제곱항이 3개가 됩니다. 그럼 그 제곱항 3개 중에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제곱항 3개인데요? 그러면 그 3개 중에 제곱의 부호가 다른 한 개 항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3개 항으로 이 나머지 3개 항이 뭐가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돼요. 안 되면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곱항 것은 아니 항이 4개 중에 제곱항이 3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가 다른 걸 빼고 나머지 그럼 항이 3개 남겠죠. 4개 항 중에 부 다른 거 하나 빼면 3개 항이 남을 테니까 그 3개 항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답니다. 안 되면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것만 줍니다. 그럼 지금 보면 x제곱 부 플러스
y제곱 부 플러스 1의 제곱 얘만 마이너스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 부호가 다른 제곱항 하나 빼고 나머지 세 개 항을 묶어요. 그럼 이게 완전 제곱이 돼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x제곱 배열을 좀 바꿔보면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x, 여기 x, 여기 y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xy. 괜찮아요? 네. 그럼 앞에 걸 묶어줍니다.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그리고 빼는 항이 이렇게 제곱식이다 보니까 꼴이 결론 무슨 꼴이 되냐면 이 꼴이 돼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 합차.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이 돼요. 그럼 합차로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제곱 밑에 있었던 x-y랑 1을 한 번은 더해주고 제곱 밑에 있는 x-y랑 1을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죠. 제곱항 항 4개짜리 인수분할 때는 일단 제곱항 3개를 찾으세요. 빨리 찾고 제곱항 3개네? 그러면 밑에 있는 풀이. 일단 3개 중에 부호단 하나 빼고 나머지 3개 항으로 완전 제곱식 마지막 처리는 이렇게 합차로 인수분해한다. 제곱만의 제곱꼴로 마지막 합차로 인수분해한다 라는 표현이고 그렇다면 항 4개를 봤는데 선생님 제곱하기 3개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1번 풀이에요. 여기 얘가 나와있죠? 하나, 둘, 셋, 넷 항이 4개입니다. 항 4개짜리는 아까 배웠던 3개처럼 앞뒤에 곱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항 4개일 때는 4개 중에 2개씩 짝지어요. 짝지는 순서는요? 그건 정해져 있진 않아요. 문제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순서대로 이렇게 1번, 2번 항, 2번, 3번, 4번 항을 짝지어 봤어요. 그럼 앞에서 봤을 때 뭐 해야 되냐면 앞에 2개 항 중에 앞에 있는 2개 항은 공통인수로 묶어야 돼요. 4개 항이 모두 다 공통적이지 않거든요. 2개가 각각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항을 보니까 이거 A로 묶이는 것 같은데? B 플러스 1 중요한 거는 A로 묶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로에 남아있는 B 플러스 1이 중요해요. B 플러스 1이 있는데? 그럼 뒤도 무조건 B 플러스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B 플러스 1이 없는데요? 음수 빼면 되잖아요. 음수 빼내면 B 플러스 1이 돼요. 이렇게. 2개 짝지어서. 그리고 나면 여기가 공통 부분이 나오죠. 그럼 앞에서 배운 것처럼 공통 부분 인수분해 하듯이 묶어내요. 공통 부분도 공통 인수니까 공통 인수로 묶어내면 가로를 쳐야 되겠죠. 남아있는 거는 A-1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번 마지막 근데 얘는 아까 저 위에서 또 했던 거랑 좀 비슷해요. 위에서 치환했던 거 있죠? 걔는 좀 비슷한데 가로 4개가 돼 있어요. 근데 가로 4개로 이렇게 묶인 거는 인수분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 뭐가 붙은 거죠. 이 친구 뒤에는 어떤 숫자 못 보고 그냥 나머지만 인수분해 하다가 인수분해 잘못한 꼴이에요. 결론은 이름 밑에는 얘가 있죠. 가로 4개. 얘네들 곱이네. 다항식 곱이니까 인수분해 끝났네. 했더니 뒤에 야, 너 왜 6 빠뜨리고 인수분해 한 거야? 6이 있었네? 나 못 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해야 돼요. 잘못한 거 아니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가로를 다 풀어헤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언제 다시 풀어헤치지? 가로 4개짜리 인수분해, 가로 4개짜리 분배하는 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가로 4개를 분배하라는 게 아니고, 가로 4개를 분배해서 새롭게, 어쨌든 잘못 묶었으니까, 다시 묶으려면 가로를 다 풀어야 되는데, 그 가로 4개를 푸는 요령을 말하는 겁니다. 막 풀지 말고, 이 가로 4개 중에 상수항을 잘 보세요.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죠. 그 4개 중에 2개 짝지어서 합쳤더니 그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아지는 케이스에 2개를 짝지어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는 1과 2를 짝지어 봤어요. 둘 더하면 3이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7 안 맞잖아 서로. 그럼 여기 있는 1과 여기는 마이너스 4를 짝지어 봤어요. 합치면 마이너스 3 플러스에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1 안 맞죠. 안 맞는데 이렇게 만약 짝을 지어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 이렇게 짝 짓고 그 다음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4 이렇게 짝 짓고 이렇게 짝 짓게 되면 상수항의 합이 마이너스 2 얘도 상수항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두 개 가로와 두 개 가로를 각각 분배합니다. 그럼 얘를 분배하면 x제곱 나올 테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x 하면 마이너스 2x 상수항 마이너스 3 괜찮나요? 네. 나요? 그럼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상수항은 좀 틀려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꼴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굳이 이렇게 뭐 말씀하신 대로 해보고 나니까 2차원과 1차원까지는 같은 비율이 나오긴 하는데 왜 굳이 근데 이렇게 묶어야 되죠? 치환을 써먹기 위해요. 좀 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공통부분 하면 치환 쓴다고 배웠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가 공통부분인데 복잡하니까 얘를 뭐 a 이런 걸로 바꿔두는 거예요. 그럼 식이 앞에 있는 가로가 a-3 뒤에 있는 가로는 a-8 플러스 6 아까보다 훨씬 단순해졌고 이거는 분배도 편합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1a 분배하면 24, 6 더하면 30 이랬더니 항 3개짜리 인수분해 우리가 자주 하던 아까 전에 연습 계속했었던 여기 a 여기 a 곱해 30 더해 11 찾다 보니까 5와 6이 적당하고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1a 괜찮나요? 여기까지? 네. 그럼 인수분해 a-5 a-6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여기는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이렇게 곱의 형태로 바꿨죠. 인수분해 끝났어요. 끝났는데 문제랑 좀 다르죠. 문제는 x로 표현되어 있고 얘는 a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a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다시 x로 바꿔놔야 되는구나 했더니 여기 있었어요. a가 원래 저거였지. 그래서 a 자리 대신에 쟤네를 대입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래서 끝났는데 문제가 좀 더 아쉽네요. 사실은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기는 4차식은 이렇게 다 분배하면 4차식 나올 거거든요. 이 4차식은 2차와 2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라는 건데 좀 아쉬운 게 문제를 조금만 더 잘 조작했으면 이건 답이에요. 이 문제 이건 답인데 예를 들어 이걸 어떤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가 끝에가 6이 아니고 뭐 만약에 10 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8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는 2차식인데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숫자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어요. x 여기 4, 2 이쪽 마이너스 쪽 플러스 하면 딱 맞아요. 또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그럼 앞에 거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놔둬야 되겠지만 뒷 거는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끝까지 정리해 준다. 근데 이 문제는 아까 여기서 딱 끝나는 바람에 좀 재미없는데 마지막에 나중에 혹시 집에서 문제 풀 때 이렇게 한 가로 4개짜리 문제 풀 때 풀어서 할 때는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하되 나중에 마무리 해놓고 나서 2차식이 나오면 혹시 얘네도 이렇게 지금처럼 인수분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되면 끝까지 더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딱 그것까지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5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공통인수로 묶어내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냐면 공통인수를 묶는 거나 뭐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거, 제곱 차를 계산하는 걸 앞에 다 배웠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또 왜 또 하죠? 그러면 이게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그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인수분해를 이용해보면 저런 숫자로 되어 있는 표현도 어떤 경우는 간단하게,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밑에 보면 얘 나와 있죠. 15 곱하기 38 더하기 15 곱하기 22 물론 이걸 곱셈 우리가 못하진 않아요. 못하진 않지만 잘 보다 보니까 여기 왜 15 곱해져 있고 얘도 왜 15 곱해져 있지? 15가 두 번 곱해져 있네? 공통 부분으로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이게 공통인수구나. 그럼 15를 바깥으로 빼내죠. 가로치고 안에 38과 22를 더했더니 결국 이 값은 15 곱하기 60이 돼서 계산이 비교적 단순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는 이런 데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완전 제곱식도 뭐 이런 식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식인데 물론 꼴이 굉장히 잘 맞춰져 있지만 이거 약간은 치환을 거쳤더니 35를 A라고 보고 그 다음에 5를 B라고 본다면 저 식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딱 이렇게 되는 식이거든요. 이 식은 당연히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A 자리 대신에 35를, B 자리 대신에 5를, 그러면 40의 제곱.
얘는 1600 이렇게 된다. 간단하게 수를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도 76의 제곱 빼기 24의 제곱 관련 뭐 이거 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76 곱하기 76 막 곱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제곱만의 제곱이네? 합차 아니야 이거? 그래서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뺀 다음에 제곱했더니 더했더니 100 뺐더니 52 곱하면 5200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물론 또 말씀드리지만 조합을 워낙 간단한 숫자를 맞춰놨으니까 좀 이게 쉬울 수는 있겠죠. 생뚱맞게 뭐 이런 것들 35의 제곱 마이너스 27의 제곱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이거 뭐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직접 곱하는 것만큼은 어렵진 않겠지만 35 마이너스 27 곱하기 35 플러스 27인데 이거를 이제 빼게 되면 이 값은 8이 되죠. 곱하기 얘는 62 뭐 이렇게 돼요. 다시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한 자리가 떨어져서 다행이지 이게 한 자리가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뭐 128 제곱 마이너스 51의 제곱 답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128 마이너스 51 곱하기 128 플러스 51. 그럼 이걸 계산한 건데 이것도 뭐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숫자가 좀 비교적 단순하게 나오게 좀 문제를 많이 줍니다. 그래야 저런 걸 썼을 때 의미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루트가 나와 있는 식이죠. 루트가 나와 있는 식. 주어진 식에 직접 대입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해 보면 조금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제곱시키고 또 하나씩 곱해서 더해야 되고, 안 되는 건 아니죠. 해보면 돼요. 뭐 안 될 게 뭐 있나요? 4-2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4-2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플러스 4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이거 하면 된다는 얘기죠. 계산하면 되는데 좀 그래. 이건 좀 약간 좀 그래. 안 될 건 없는데 잘 보다 보니까 좀 귀찮은데 이 식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거 완전 제곱 아닌가? XX 여기 2y 여기 2y 둘 다 플러스 이렇게 하면 2xy 더하면 4xy 딱 맞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떨까 싶어요. 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이라 쓰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x 4-2 루트 3 y의 2배 2 루트 3 더하기 마이너스의 2배 마이너스 2 이렇게 지워져 버리네요. 2의 제곱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계산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상 막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보고 식의 규조를 보고 적당히 인수분해서 먹는 게 좀 쉽겠구나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관련된 연습 문제가 치환하는 거는 그냥 하나 정도만 봅시다. 치환하는 거는 하나 정도만. 딴 거는 좀 잘 보이죠? 얘가 밑에 있는 거 a 빼기 1, a 빼기 1, a 플러스 2, a 플러스 2 이거는 치환을 두 번 해야 되겠네요. a 마이너스 1은 뭐 x로 그 다음에 a 플러스 2는 y로 뭐 이렇게 치환해 본다면 2x 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수분해 여기 2x 여기 x 여기 y 여기 문제 자체가 인수분해 하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인수분해 시도를 해요. 그럼 둘 다 플러스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답이 딱 나오죠. 이렇게 되면 x y 묶을 때는 2x 플러스 y x 플러스 y 이렇게 묶어준다. 다시 원식대로 쓴다. x가 a-1인데 거기 2배라. 그럼 2a-2 y가 a 플러스 2 a-1 플러스 a 플러스 2 정리하자. 얘랑 그냥 지워지고 3a 단항일 때 뭐 굳이 가로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2a 플러스 1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저렇게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 전개된 이게 항과 항사의 덧셈이나 뺄셈 보면 다 이게 인수분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을 이렇게 고배 형태로 바꿔놨기 때문에 인수분해 됐다고 보시는 거죠.
제곱항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 위아래 해볼게요. 위에 있는 식. 항이 4개네. 항이 하나, 둘, 셋, 넷. 항 4개 인수분해? 제곱항 3개? 아니면 두 개 짝짓는 거. 얘는 제곱항이 하나만 있고 나머지 3개는 제곱항이 아니죠. 그러면 제곱항이 3개 아니면 두 개 짝짓는 거.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죠. 순서는 그냥 한번 앞뒤 해보는 거예요. 그럼 A로 묶일 테고 묶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은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A 빼기 B. 뒤에 어떤 형식이든 간에 A 빼기 B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 C가 공통이자 C를 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죠. A, B가 남긴 했는데 부가 안 맞잖아요. 그럴 때는 음수를 같이 빼내셔야 돼요. 마이너스 C로. 얘는 마이너스 C 빠져나가면 A, 마이너스 C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B. 이렇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공통부분. 이렇게 공통부분. 빼내면 공통인수를 빼내면 가로치고 A 빼기 C. 이렇게 해서 1번은 전개에 있는 다항식이 A 빼기 B라는 다항과 A 빼기 C라는 다항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죠. 밑에는 3번. 이건 아니네? 이거 원래 유형이 제곱항이 3개짜리 아니구나. 밑에 있구나. 네. 밑에서 제곱항 3개짜리가 얘도 없네. 뒤에 있나 보네요. 네, 여기 있네요. 제곱항 3개짜리. 근데 이런 게 그런 케이스죠. 제곱항이 하나, 둘, 셋. 그런 케이스예요. 이걸로 볼까요? 제곱항이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짜리예요. 그 3개짜리 중에 부가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얘가 부가 달라요. 나머지는 다 음수니까. 그럼 나머지 3개 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는 뜻이죠. 근데 제곱 앞에 음수 있으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1은 앞에다 빼놓고 이 나머지 3개 항을 다 마이너스를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항들이 양수가 되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건 가운데 음수를 빼내면 마이너스 2xy.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여기 x, 여기 x, 여기 y, 여기 y 둘 다 마이너스 괜찮을까요? 네.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xy 딱 맞네요. 그럼 식은 1 빼기 조심하셔야 돼요. x-y가 제곱이 되겠죠? x-y의 제곱 이렇게. 그럼 모양이 이 위에다 앞에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럼 꼴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에요. 그럼 가로 두 군데다가 합차를 계산해야 되니까 순서대로 제곱 밑에는 1과 제곱 밑에는 x-를 한 번은 더해주는데 한 번은 빼줄 때 이거 전체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분배되면 부가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전개되는 이 식이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마무리된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했던 거 다시 한번 연습. 가로 4개짜리는 묶을 때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묶으라고 그랬죠? 어떻게 묶으면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아지냐면 이렇게 묶으면 플러스 1, 이렇게 묶으면 플러스 1이 나와요. 이렇게 두 개 짝지어 봅시다. x-1과 x 플러스 2, x-3과 x 플러스 4, 그리고 뒤에 플러스 24까지. 그럼 요게 두 개 묶으면 이걸 이제 분배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24. 여기다 이제 치환. 얘를 뭐 a라고 합시다. 그럼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여기서 분배를 해야 돼요. 인수분해 어쨌든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배하면 a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4a 여기 상수항 24, 24, 48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은 6과 8 어떨까 싶어요. 6, 8, 48 둘 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이 식은 a-6에 a-8이 곱해져 있는 식으로 인수분해 되고 원래대로 이제 원식을 원래 돌려놔야 돼요. 그럼 a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이렇게. 이건 아까 본 것처럼 이게 또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 x 여기 x 3, 2 플러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딱 맞죠. 근데 이건 안 됩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숫자는 없어요.
얘는 안 되니까 놔두고 얘만 한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그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분해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건 공통부분 딱 보이죠? 누가 봐도 공통부분 67 마이너스 63. 얘는 15 곱하기 4. 정답은 60.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여기는 92, 뭐 이렇게 92, 92의 곱. 여기는 88의 곱. 둘 다 플러스 하다 보면 똑같은 92 곱하기 8이 두 번 더 쓰면 되죠. 이게 플러스, 이게 플러스면 둘 다 플러스. 그럼 92 플러스 8의 제곱. 100의 제곱 만. 치환해도 괜찮아요. 91을 뭐 A로, 8을 B로 치환한 다음에 해도 괜찮고. 그냥 한번 해봤는데 괜찮나요? 네. 얘는 루트는 나중에 하고 안에 있는 식이 합차예요. 이렇게. 그럼 제곱만의 제곱. 53과 47을 한 번은 빼고 53과 47을 한 번은 더하고 했더니 이 값이 얼마죠? 6인가요? 여기는 더하면 100이죠. 네. 600이네요. 결국 이게 루트 6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루트 600은 루트 6 곱하기 100이죠.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10이 나가요. 이렇게 되죠. 10 루트 6. 괜찮아요? 오랜만 루트 보니까 또 헷갈리죠? 이거를 여기다가 일일이 대입하기는 맨날 굉장히 불편하죠? 대입하기는 좀 불편해요. 일단 x를 이 식을 정리하기 전에 일단 얘는 나중에 아무리 정리라도 이게 좀 유리화가 안 되는 상태니까 유리화를 하는 게 좋은데 혹시 이것도 기억나요? 앞에 있는 루트의 제곱이 뒤에 있는 루트의 제곱보다 1만큼 크면 이건 유리화할 필요 없이 반대부를 답 쓰면 된다라는 거 기억납니까? 원래 이런 거였죠? 이거를 유리화하면 원래 여기에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루트 2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는데 계산하면 앞수의 제곱이 2가 되고 뒷수의 제곱이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분모가 1이 돼서 생략이 되죠. 그 분자는 이걸 유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반대부호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네, 가운데 부호 반대를 쓰면 된다는 거죠. 일일이 유리하지 말고 루트 2 마이너스 1 y는 반대로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유리화를 빠르게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1번은 누가 봐도 x-y의 제곱식이죠. 2를 빼라는 거네요. 이렇게 빼면 루트가 없어지고 빼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합차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는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없어지고 2 루트 2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아까 뺀 것처럼 마이너스 2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죠.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여기 x, 여기 4, 여기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요. 얘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이 되니까 x 마이너스 4, 여기서 4를 빼라라는 거죠. 4 빼면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다 1 더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서 루트 2만 남아요. 이렇게 분배하면 2가 되죠. 루트 2 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5 루트 2.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얘는 공통인수예요. x제곱 y, xy제곱. xy가 겹치고 x 플러스 y. 그럼 xy는 얘랑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합차가 되는데 루트 2 마이너스 1과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합차 1. 그렇죠? 그러니까 1 곱하기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 아니, 2를 더하면 2 루트 2. 마이너스 1 더하기 없어지고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뭐 x 더하기 x 같은 꼴로 2x라는 꼴이니까 2 루트 2. 정답은 2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인수분해의 마지막 파트까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뒤쪽 아까 말한 대로 뒤쪽이 조금 빠르게 진행됐는데 혹시 이해가 살짝 안 되거나 좀 빨라서 다시 한번 유형에 대한 설명을 다시 그 부분만 다시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라는 게 있나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중단을 마무리 잘 해주시고
이제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